민주당이 내란을 유인하고 이재명이 내란을 교사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은 지금 상권분립이 무너졌고 지금 독재 권력인 국회가 민주당이 독재 192석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윤 대통령께서 이제 선포하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령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너무 놀란 마음에 봤지만 정확하게 담화문을 읽어보면 그 내용 안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입법 폭거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안 삭감이라든지 그리고 전 정부 때는 사실 3명에서 4명 정도가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2년 반 안에 30명 가까이 탄핵을 하는 걸 보고 이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 광장에 나오는구나. 이래서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구나.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선관위 서버를 또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떳떳하라고 하지만 서버를 교체를 하셨고 이걸 이제 증거로 남길 수 있게 법안에 저희가 이제 요청을 했지만 그 요청까지도 기각을 되는 걸 보면서 이 나라가 정말 자유대한민국을 위한 나라인가 아니면 이재명이라는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나라인가라는 좀 의구심을 들게 되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오늘 이제 발부가 되었는데 사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내란이다라고 선동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도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도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자 마지막으로 이 대한민국을 좌익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발악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대통령의 대행까지도 지금 탄핵되어서 나라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제가 지금 의문이 드는 것은 지금 민주노총 등의 좌파 단체들에서 대통령이 지금 체포되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서라도 체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전에 밝혀진 것이 민주노총에서 이제 간첩이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을 했다는 그 증거가 드러나서 이미 처벌을 받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친북적인 성향을 가진 단체가 계속해서 윤석열의 탄핵과 체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그 뒤에서 북한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자리에 돌아와서 이 나라의 혼란을 다시 바로잡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탄핵을 시키려고 하니까 제가 처음으로 제 주권을 이용해서 뽑은 대통령이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게 저 민주주의가 무너졌구나. 너무 많이 놀랐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번 계엄령을 통해서 그동안 딱 관심 안 가지고 인생 살다가 계엄령 터지고 막 알아봤는데 진짜 나라가 빨갱이 세력에 전복되기 직전이구나. 그 문재인 때부터 세력 심어놓은 그 빨갱이 간첩들이랑 중국인들이랑 걔네들이 전부 다 상권분립을 마비시키고 저는 진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어르신들이 힘써 지켜온 걸 진짜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로 말씀으로 세우신 땅인데 저 간첩들이 자꾸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업적 같은 것도 다 없는 취급하고 저도 정교조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정말 이 좌파들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구나. 6.25 전쟁이 아직 휴전 중이고 체제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진짜 총칼 없는 사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마냥 정치 싸움이고 나랑은 관련 없어 이러고 자기들 술 먹으러 다니니까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홍콩처럼 되면 어르신들이 그동안 이뤄왔던 것들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진짜 정말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정말 보수가 아니고 국민의힘이 전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자기들 비겁하게 자기들 안위만 생각하면서 지금 다음 대선 노리거나 정말 비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저 그래서 윤상현 의원님 정말 존경하고 정말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강화문 집회를 저렇게 정강훈 목사님 혼자서만 하게 둘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더 주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집회도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의원분밖에 안 나왔잖아요. 진짜 새로 창당하고 자 국민들이 더 뭉쳐서 주사파 다 척결하고 자 깨끗하게 다시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경기도 안성에서. 안산 어디요? 경기도 안성시에서 왔어요. 안성이요?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오신 거군요. 저 그냥 대통령 지키러 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전해주세요. 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엔 대통령님을 막 지지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계엄이 터지고 나서 그동안 손발 묶이신 상태로 종북 세력들과 이렇게 혼자서 외롭게 싸워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부터 다시 지켜주기 위해서 부정선거도 밝혀주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나라 물려줘야 되는 거 문제들한테 진짜 자기 정치 생명 버리고 이렇게 도박을 걸어서라도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더 목소리 이렇게 내고 우리가 지금 옛날하고 국민 생각해 주신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자기 그 연봉도 10%씩 계속 기부도 하시고 국가보훈처 청으로 승급하면서 유공자들 챙겨주시고 제복도 입혀주시고 전 이런 거를 계엄 터지고 나서 찾아보고 알았어요. 정말 뒤에서 묵묵하게 국민들 생각해 주시고 정말 이 모습이 정말 그동안 몰랐던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정말 그동안 어르신들만 정치에 관심 갖고 이렇게 계속 싸워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제 삶만 살았었는데 정말 다시 한 번 더 깊이 반성하면서 정말 대통령님이 끝까지 진짜 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자리만 버티고 계시면 국민들이 다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저 주사파 세력들이랑 싸울 거니까 진짜 절대 무너지지 마시고 정말 자리 끝까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22살이에요. 야, 22살. 22살인데 이렇게 말하는 아, 이렇게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 22살 우리 안성의 아가씨 세상에 어머 어쩌면요. 아니 근데 여기는 지금 몇 분이 오셨나요? 저요? 저 혼자 왔어요. 혼자. 아니 혼자 오셨어요. 아니 혼자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물어보십시오. 예. 제가 40대 중반인 것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 어디서 오셨나요? 예, 경기도 구리에서 왔습니다. 아, 구리시에서 오셨어요? 예. 어떤 생각으로 오늘 오시게 되셨나요? 어떤 생각으로 왔냐면은 당연히 이 나라가 중공 세력에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잠시 한 40분이면 새해거든요. 네네네. 한번 새해 응원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대통령님, 이 계엄으로 좀 힘든 시간을 계속 보내고 계시지만은 분명히 새해에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아니라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해병 후배들에게 해병 후배보다는 선배님들이 어떻게 보면 이 해병대 저 말고도 해병대 선배님들 말고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의 조부 혹은 뭐 중조부 이러신 분들이 전쟁터에서 6.25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셔서 지킨 이 나라인데 예?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산업도 발전을 이렇게 해주신 또 아버지 세대나 예? 우리 그런 분들한테도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이 좌파한테 다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와 이 경제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구리 애국체소의 화이팅! 예, 필승!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저희 지금 밤 12시 거의 다 돼가죠. 예, 다 돼갑니다. 예, 거의 다 돼가는데 대통령님 위해서 저희 청년들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청년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힘내고 있으니까
마음 굳게 먹고 우리 애국 시민들이랑 같이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대통령님 지키고 있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너무 사실 저는 그 부정선거 수사를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너무 깜짝 선물을 12월 3일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언론과 뭐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까지도 배신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 과감한 결단과 수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저 여기 근처 살아요. 아, 근처 사세요? 윤석열 대통령 응원하러 오셨나요? 지지하러? 지지하러 왔습니다. 이제 곧 새해가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응원의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젊은 분들도 많이 있고 지금 어르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도 많고 지금 담화문에서 믿어달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들 많이 믿고 의지하고 있으니까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이 개표 사무원도 중국인이 하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이건 또 뭐예요, 개표 사무원은? 이것도 제가 참 이거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었는데요. 예. 이제서야 이런 것들이 좀 떠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중국인 개표 사무원 이제 최모 씨인가요? 최모 네. 씨인데 박주민 의원 지지자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0년자 기사네요. 네. 이미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2017년, 18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기에 그냥 노골적으로 횡행했던 일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그냥 노골적인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개표 사무원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이러니까 선관위의 중립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외국인이 왜 우리나라 선거 투표를 개표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외국인들을 굉장히 많이 동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말이 안 거기에 대다수는 중국인들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확대 좀 해주세요. 네. 2018년의 자료인데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투표 동료 전파자를 양성을 합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서울시 선관위에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대다수 이 글을 올렸던 왕모 씨가 조선족인데요. 그 사람이 최대한 중국인들을 많이 데리고 오자라는 그런 내용의 글까지 함께 올렸던 글입니다. 이거 임의로 만든 거 아니고요. 서울시 선관위가 만든 겁니다. 회당 6만 원 돈까지 지급하고 있지요. 선거 제도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결혼 이민자라고 한들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 선거 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왜 투표 독려하는 일을 해야 되고 왜 개표 사무원을 해야 됩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선관위에 문제 제기가 있는 거예요. 당시 뭐 2018년이면은 서울시장이 박원순이었죠. 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었는데 참 그리고 보십시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방금 이 자료를 올렸던 사람 왕지연이라는 사람이죠. 아유 보면 특히 중국 이민자 여성을 아니 목표로 한글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네. 저 밑에는 저 번역된 건가요? 네, 누가 번역기를 돌려서 스크린샷을 찍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다 올라와 중국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보세요. 특히 중국 이민자 여성을 목표로 한다. 다 중국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그럴 거면 아니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지. 2017년입니다. 예.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의 특혜를 다 누리면서 중국어로 SNS에 글 쓰고 그리고 선거까지 관리원으로 네.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그냥 선거 관리원이 아니라 개표를 하는데 저 사람들이 투입된 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나라를 뺏기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나왔고요. 한 소리라도 내기 위해 빨리 이 상황을 알고 나와서 젊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줘야 돼요. 끝까지 버티십시오. 저희도 버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저희는 처음에 계엄령 내렸을 때 선관위에 더 많은 인력이 간 거 보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다가 밤새도록 부정선거 관련해서 영상을 막 찾아왔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님 또 알게 되고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이건 정말 확실하다. 그동안 진짜 너무 모르고 너무 무관심하게 살았구나 해서 죄책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분들이 나라를 지키고 계셨는데 그분들을 선동당한 것처럼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비웃고 그런 게 진짜 너무 죄스러워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서 광화문에도 나가고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또 내일도 나올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힘내십시오. 집에 앉아 있으려다가 나라 꾸라지가 반 국가 세력에 넘어가겠다. 요즘 민주당 보니까 너무 거기에 간첩이 너무 많고 그런 친중, 친북인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은데 정말 이 국민들이 이걸 모르고 이러다 진짜 나라 넘어가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완전 잘못됐고요. 간첩법도 이번에 민주당에서 반대했잖아요. 지금 입법 독주로 양국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완전 사회주의 법들이 나라 좀먹는 이런 입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이거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하겠다고 그걸 막고자 총 집결하라는 광고를 보고 오게 됐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범죄가 많은데 그게 드러날까봐 모든 주요 인사들을 다 탄핵시키고 자기는 범죄를 숨기려고만 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님 저희가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힘내주시고 윤석열 대통령님 화이팅! 원래는 그렇게 정치 자체에 관심이 많이 없었다가 이제 유튜브로 그 그라운드씨라고 그분을 구독해놓고 계속 보다가 지금 이제 탄핵을 하게 됐을 때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이게 언론보다는 진실을 말해주는 그 영상이어서 위법을 너무 뻔뻔하게 하는데 선동으로 사람들을 약간 눈가림 해가지고 그 사이에 위법적인 일을 하는 거에 좀 화가 많이 나고 국민들이 언론 넘어서서 진짜 객관적인 사실들을 보고 판단해서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우선 권한 대행의 탄핵부터 해서 좀 이게 좀 심상치 않다는 걸 많이 느껴서 광화문에 처음으로 지난주 토요일에 나가게 됐었는데요. 정말 많은 인파가 그날 모였었는데 제가 보던 언론에선 그걸 하나도 비춰주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반반이다, 막 극우단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본 거와 언론에서 비춰준 게 달랐다는 걸 보고 제가 뭔가 개돼지 우리 속에서 갇혀있던 가축 같았다라는 충격을 받고 더 이렇게 열심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화이팅! 윤석열 대통령님이 무너지신다면 자유 대한민국도 무너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서 가만히 있으려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님이 제가 뽑은 대통령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뉴스를 계속 보면서 이러다가는 진짜 우리나라 빼앗기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진짜 꼭 나와야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공산국가에 뺏기면 우리가 오늘 먹는 점심도 내일 먹는 저녁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자유도 제대로 못 누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끝까지 지켜주시고 20대, 30대, 40대 청년들도 참 많습니다. 저희가 대통령님 지지하는 거 꼭 힘내셔서 마지막까지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화이팅! 전 윤석열 대통령 계엄할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그라운드씨 유튜버 보고 민주당이 내란당인 걸 알게 됐고 그리고 부정선거가 진짜 저희 대한민국에 정말 좀먹고 있고 썩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아이가 있지만 엔드게임이라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저희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중국 공산당 나라인 것 같고 또 탄핵당인 것 같고 탄핵을 지금 도대체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님 저희가 있으니까 힘내시고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부정선거 척결 공산당 아웃! 윤석열 대통령님 화이팅! 국민이 지킵니다. 저도 집에서 뉴스나 유튜브만 접하다가 너무 보고만 있기가 상황이 점점 또 나빠지고 국민으로서 움직여야겠다.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추운데 나와서 나라를 지켜주는 모습에 진짜 저는 마음이 좀 뭉클한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사람으로서 나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라를 지키는데 한몫하자 그런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우리 모두 함께 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주세요.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집회에 나오게 된 계기는 돌아가는 상황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여기 나온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이야기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시죠. 그래서 이제 같이 참석하게 된 겁니다. 민주당 자체가 이미 북한이랑 중국 세력에 의해서 잠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나라가 이제 중국에 넘어간 일은 없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화이팅! 저는 원래 계엄 전까지는 정치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없었고 좌파
좌파가 어딘지 뭐 그런 것도 아예 몰랐었는데 요번 계엄령 덕분에 내가 존경하는 어른들이 왜 저렇게 보수를 지지하시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에 5시간씩 정치 유튜브 보면서 뉴스도 보고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주위에 탄핵 찬성하는 집회 나가는 애들도 있었는데 그런 애들한테 근데 그거 증거 없지 않냐? 너네 왜 그거 믿느냐라고 했을 때 논리적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고 전부 다 팩트가 아닌 정보들로 사람이 여러 대 죽을 뻔한 사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보수 측에서는 제가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물어봤을 때 다 대답을 해줬고 그래서 마음을 굳히고 영상만 처음에는 나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위경련이 와서 집에서 계속 토하면서 지냈는데 집회를 나가야 내가 뭔가를 해야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경련이 진짜 나왔어요. 저 같은 청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어려우니까 알아가는 게 힘들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엔 유튜브도 너무 잘 되어 있고 하니까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 부분이 맞는지 꼭 그 반대 의견을 확인을 했고 어떠한 뉴스가 떴을 때 무조건 증거 있어? 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져서 그 증거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뒤에서 저희처럼 대통령님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청년들도 많으니까 힘내셔서 저희랑 같이 끝까지 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님 화이팅! 지금 너무 나라가 종북 종중 세력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뺏길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간절한 심정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언론에 의해서 작용화된 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얘기를 해도 조작된 거 아니냐, 뭐 팩트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참 답답한 것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좀 생각을 하고 나와보고 그래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계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덕분에 저도 깨어난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시고 외로우신 상황에서 정말 대통령님 응원하는 사람 많다는 거 기억하시고 승리하셔서 돌아오시기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화이팅! 네, 반갑습니다. 오랑나비 김은국입니다. 대통령이 계시는 한남동 관저 앞에 나와서 많은 애국 보수분들과 함께 열심히 들이대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지키고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잘 삽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다 나와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배우 최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살아가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 대통령 지켜야 됩니다. 저도 집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집회에 나오셔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같이 지켜드립시다. 같이 힘내시고 언제든지 나오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그라운드씨 운영하고 있는 김상원입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 관저 앞 지금 탄핵 저지 집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뭐 공수처가 뭐 나온다고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공수처의 체포 출동 자체가 불법입니다. 왜냐면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죠. 수사 체포 영장 발부 자체도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위법한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저항권 즉 유일한 합법인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기 위해서 우리 애국시민들과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계엄령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종북주사파가 이만큼 많다는 거, 이 나라의 군기강이 이만큼 무너졌다는 거, 이 나라의 수사기관이 전부 다 자편형됐다는 거, 그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체제와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무엇이냐? 공수처의 체포조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공수처 오늘 모든 체포 시도를 무력화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우리의 목표고 그 전까지는 우리는 집으로 안 갑니다. 청년들이 나와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나라 지금 신중 민주당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고 모든 안보를 해체하고 있고 이전 정부에는 사드 기밀을 중국한테 넘겨주었고 군사 기밀이 지금 중국한테 다 넘어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래도 친중 행각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이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청년들의 것이 맞죠? 근데 청년들의 것이 달라면 나와서 싸우셔야 돼요. 나와주셔서 싸웁시다. 파이트!
알면 알수록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분의 인내력에 대해서 아주 놀랍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격과 비난과 이런 걸 받으면서도 대응을 하는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노총에 대한 대응 때에도 규정과 법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렇죠. 다른 거 누구도 시위 막 하고 뭐 맘대로 해라, 파업이고 뭐 다 해라. 대신 불법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딱 법대로 회계장부터 공개해서 투명하게 해라. 이 두 가지를 딱 하고 나니까요, 너무 조용합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거다. 이것을 옛날 앞선 정권들처럼 청와대가 나서서 직접 대응하려고 한다 그런다면 이건 모든 그 화살을 대통령이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권력기관을 이용한 그런 보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는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너무 다행스럽고 이제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게 되고 평가를 받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들은 제가 사람의 이름을 대면은 그 다음에 가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문재인은 갔지. 조국이 갔고 한동훈이 갔고 가만히 있어 봐라. 이재명이 민노총 정겨져. 공산당은 조직으로 움직이거든. 그 조직 밑에는 민노총, 그 밑에는 언론 노조. 이 다 썩었습니다. 썩은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얘들이 대가리에 주사를 맞아가 주사파가 된 거야. 국회 의석수를 무기 삼아 민생 예산은 삭감하고 본인들 예산은 그대로 챙긴 민주당의 윤정호 앵커의 한마디. 뻔뻔함의 수준이 아주 정말 뻔뻔하다는 게 국회가 자기들 건 그냥 다 살려놓고 해외여행 가고 이런 경비예요. 특경비 같은 거. 특활비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자기들 소명도 안 했던 부분인데 자기들 소명 안 하는 건 그냥 놔두고 검찰 소명 안 했다고 깎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좀 뻔뻔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제대로 감시한다면은 본인들에 대해서도 좀 가혹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른 건 깎으면서 이거는 그냥 놔두는 거. 국민들이 볼 때 국회의원들 여행 가고 이런 것들에 국민 세금 가지고 지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런 식으로 참 속보이게 하는 건지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시위에 수상한 중국 간첩이 포착되는데 야, 왜 중국인이 여기 와? 중국인이잖아, 중국인. 야,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이거. 야, 이거 잡아. 중국인이잖아, 중국인. 야, 여기 왜 와, 이거. 중국인이 여기 왜 와? 왜 그래, 왜? 중국인이 왜 와, 여기? 중국인이 왜 오냐고? 중국인이 왜 와, 여기? 야, 중국말 해봐. 중국인이 왜 와, 여기? 아니, 중국인이에요, 중국인. 남의 나라 쳐들어오는 거는 나쁜 놈이야.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런 소리를 하기보다는 절대 우습게 알지 못하게 우리가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죽기 살기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남의 나라 쳐들어오는 거는 나쁜 놈이야.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런 소리를 하기보다는 절대 우습게 알지 못하게 우리가 강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